네, 여러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를 받으러 젊은 판사 앞에 서서 몇 시간을 신문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지금 시간쯤에는 신문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새벽 정도 되면 구속영장이 집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동에 모여든 애국 시민들은 그야말로 절규하고 길바닥에 드러눕고 또 태극기 시위에 나왔던 수많은 시민들은 자기 땅에서 권리를 빼앗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절규도 언론이 보도조차 하지 않고 그 어떤 반대 증거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보도조차 하지 않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자기 땅에서 소외된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사회 각 계층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고 건국이 된 지 70년이고 87년 소위 민주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이토록 법치에 허약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오도된 잘못된 민주주의의 하나의 종착역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국민이 머젓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반향이 없습니다. 아른 척도 하지 않고 조롱과 저주, 이죽거림, 잘 해봐라, 말하자면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이 많이 쏟아지는, 그래서 소위 애국 시민들은 아무런 채널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갈 건가 이 나라가. 설사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철저한 무시와 배척과 조롱과 비아냥을 받는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무서운 독재적 흐름 또는 전체주의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검찰도 헌법재판소도 소위 국가기구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독재의 구축, 공포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뇌물도 없는, 아무 범죄의 혐의도 없는 아주 묘한, 아니면 말고식의 직권남용이어도 좋고 뇌물이어도 좋은 그런 이중 삼중의 범죄의 어떤 가지치기를 마치 언론 보도를 인용한 국회 소추장처럼 검찰의 기소장이, 검찰의 구속영장이 지금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이거이거나 저거이거나 뭐 아무거나 걸려들면 좋겠다고 하는 식의 영장을 치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분명한 것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바로 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들이 도대체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느냐 하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웬만한 정상적 인격이라면
영장을 치든 불구속으로 때리건 적어도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한 박근혜로부터 임명받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사표 정도는 쓰는 것이 당연한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검찰총장의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도 조그만 책임이라도 묻게 되면 그 자리를 물려주고 나서기도 하는 것이죠. 길로 나앉습니다. 웬만하면. 꼭 공포나 강압 때문만은 아니죠. 제가 지금 한 권의 책을 옆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독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 잘 보이시죠? 대중독재. 우리 독재라고 하면 흔히 독재자, 박정희의 독재 아닙니다. 대중의 독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대중의 독재입니다. 촛불 시위의 대중,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하는 대중이 언론기관, 검찰기관, 법원,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소수를 완전히 뭉개면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그래서 그 누구도 아예 귀조차도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짓밟고 무시하는 거죠. 그냥 다중의 힘으로. 누가 회사든지 조직이든지 누가 그 얘기하면 집단 자체가 왕따를 시키는 방법으로 대중독재의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중독재라는 말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원래 있었냐고요? 예, 있는 말입니다.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대중독재라는 말을 모르는 겁니다. 대중독재입니다. 다수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소수자를 잔혹하게 짓밟는 것. 독일 국민들이 바로 그 대중독재의 대중이었거든요. 물론 그들은 히틀러와 소수의 괴벨스 같은 일부만 처단함으로써 모른 척했죠. 저는 독일 국민들도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로 보지 않습니다. 싹 숨는 거죠. 히틀러를 그 악한 미친놈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독일 국민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착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숨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고발하고 밀고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히틀러의 법정에다가 밀고하고 비밀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다 그 밀고 하니까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일 국민들이 바로 그 독재 시스템에 가담을 했던 겁니다. 그 고발하는 용어가 대중독재입니다. 도망자들은 어떤 권리조차도 얻지 못하는, 지금 마치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어디 가서 말조차 할 수 없는 경우를 당하듯이 바로 이게 독재의 대중독재다. 주권자 독재. 누가 이 책을 썼냐고요? 비교역사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기획을 하고 임지현 교수, 김용우 교수 이런 분들이 편집을 한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썼습니다. 논문들이 많고요. 주권자 독재. 촛불에 나왔던 그 광기의 대중들이 외쳤던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주권자다고 외쳤거든요. 바로 그 독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론에 있는 겁니다. 이론에 없지 않습니다. 다 이론에 있는 겁니다. 주권자 독재.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삼성동에서는 애국 시민들의 비명 소리가 그 골목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죠. 그저 미친 노인네들이다.
시대착오적인 노인네들이다. 박사모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파시즘은 반자유주의적이지만 반드시 반민주주의적이지는 않다. 민주주의적이죠. 대단히 민주주의적입니다. 이 말은 대표적인 나치즘 신봉자인 칼 슈미트의 선언이다. 의회제를 부정할 뿐 근본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파시즘이 민주주의로 둔갑하는 이 마술은 봉건적 질서의 신민이 근대국가의 시민으로 전환할 때 오히려 가능한 것이다. 파시즘이 표방하는 참여적 대중민주주의는 역사적 전제로 신분의 벽을 넘어 법 앞에서의 평등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시작된다. 대중민주주의는 수동적 시민으로부터 능동적 시민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표방하는 것이다. 광장에서 촛불의 미친 광기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촛불을 찬양한 수도 없이 많은 중앙일보 같은데 그 민주주의가 드디어 일어났다. 주권자가 일어났다. 광장의 명령이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썼던 싸구려 교수들은 바로 이 히틀러를 찬양했던 칼 슈미트의 후예들인 겁니다. 다 이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역사책에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닙니다. 다 역사책에 있는 겁니다. 독일이 그랬고 중국의 홍위병이 그랬고 북한이 그 꼴을 하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멀쩡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쓱 바뀌게 되었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계층을 민족의 둥지라는 동일한 범주로 평준화하다. 인민이 직접 스스로 통치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위해 의회민주주의와 대의제를 파괴했다는 나치의 주장이 호소력을 지녔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신분의 벽을 무너뜨린 해방의 기제였던 국민담론은 이처럼 20세기에 이르러 대중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집합적 의지로서의 일반 의지, 국민이 명령한다 뭐 이런 따위죠. 자연스레 민족의 의지 혹은 국민의 뜻으로 표현된다. 집합적 의지와 욕망을 대변하는 국민의 뜻은 그 자체로 구성하는 권력이 된다. 그것은 헌법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만드는 초월적 권력이다. 국민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다. 그게 나치즘입니다. 나치즘입니다. 그 어떤 반대 증거가 나와도 철통 같은 히틀러주의가 유지가 되죠. 애국 시민들은 수없이 많은 증거를 들고 정치, 이 대중독재의 세력에 대해서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조차 않습니다. 권력기구, 언론기관 등등이 바로 이 선정기관들이기 때문에 귀를 빌려주지 않죠.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못 본 척합니다. 못 들은 척. 고영태 누구지? 뭐 그런 일이 있다고. 됐어요. 못 들은 척. 고영태에 대해서 일부 검찰 일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사해 보니까 별 게 없더라. 저는 그런 불길한 느낌도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1933년 여름이 되자 기존 정치 정당들이 모두 해체되고 독일 노동자당, 나치당입니다. 독일 노동자당만이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선포된다. 1933년 12월 1일 당과 국가의 통일 확보를 위한 법이 지도자 국가를 완벽하게 만든다. 히틀러는 11월 12일의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95%의 지지를 얻어냈다. 나치가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정치 질서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나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금방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그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겨울 나그네를 듣고, 저는 참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들으면 어떤 때는 가슴이 격동이 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그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의 그 아름다운 가사들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추운 겨울날 노인이 방랑자가 숲속길을 걸어가네. 아까부터 저 나무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면서 나를 찾아오네. 맞아, 저놈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 그러면서 노래하는, 또는 그 겨울 나그네가 상처난 몸을 이끌고 절뚝거리면서 어떤 참 가난한 마을에 들었으니까 아무도 없고 얼씬년스러운 겨울바람만 윙윙거리는데 깡마른 개들만 와서 킁킁하고 지저대네. 이런 시가를 불렀던 그 예리한 독일인들이 나치즘이 된 겁니다. 그 예민한 독일인들이 불과 몇 년 만에 히틀러의 열광하는 신도들이 된 겁니다. 젊은 애들은 모조리 히틀러의 유겐트가 되었던 것이죠. 히틀러주의, 독일 국민, 우리가 주권자다. 저 히틀러가 바로 우리의 상징이다 하는 노사모적 열정에 도취되어서 자기 안에 있는 의견이 다른 자들을 봉쇄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글쎄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영화배우로 우리나라에서 참 놀랍게 유명한 여배우 김모, 영화배우를 지내신 하신 그분이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대한민국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모조리 불구죽죽하다. 영화계는 아마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민을 갔다고 하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나치의 폭력적 독재가, 들어보십시오,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아닌 무엇보다 팀 메이슨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 뇌물을 먹이는 것, 사회적 뇌물을 먹이는 것이라고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입각해 있었으면 이제 하나의 상식이 되었다. 테러를 통해서 나치 독재가 가능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놀라우리만큼 성공적이었던 나치 독재 체제의 대중운동적인 역동성, 이 바로 나치 독일을 만들었던 것이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역사의 재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동에 시민들이 가서
그 추운 길바닥에 들어눕고 비명을 지르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 대중독재란 책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파시즘은 일탈된 이 파시즘은 우익 독재입니다. 좌익 독재도 똑같습니다. 닮은 꼴입니다. 우익 독재, 좌익 독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시민들 중에 일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군대가 지휘체제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군대 내 좌익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하고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우익 독재, 좌익 독재가 대중들의 대중운동이라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대중독재는 일탈된 근대가 아니라 근대의 다른 얼굴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권력의 임의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한 대중이 강제하는 근대성의 조건이다. 성공적인 권력은 인민의 신화를 공유하는 것이다. 지금이 우리 사회를 그렇게 저는 사실 이 우리 사회가 중국의 홍위병이라든지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든지 또는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극단적 형태의 어떤 근대화의 일탈, 정말 국민이 주인으로 나섰을 때에 터져나올 수 있는 광장의 비명소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소멸되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유사민족주의, 유사민주주의가 소위 좌경향적 일종의 러시, 좌경향의 대중독재적 움직임에 의해서 추동되는지 모르면서도 일반 국민들은 그 어떤 이제 우리가 주인이야, 권력자를 우리는 끌어냈어, 축하해, 치맥 파티를 벌이자고 했다는 그 수많은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무심결에 대중독재로 말려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나치 현상이고 스탈린 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금 사회 동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절이 하수상에서 저도 이 참 정규제 TV 하면서 즐거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즐거운 얘기는 앞으로 상당 기간 또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또 오늘 또 드리게 됩니다. 아래로부터의 독재, 대중독재라는 책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서재에 한 번쯤은
꽂아 놓을 수 있는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역사적 어떤 기록물들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 시대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고뇌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시기를 같이 저와 함께 고뇌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